자, 여러분, 우리 평가문항 1회 11번으로 되어 있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11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한 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표시해 볼게요. 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힘하고 거리예요.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이 지면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지구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력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중력에 대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결국은 이게 힘이 무게입니다. 무게만큼 힘을 주고 높이, 이동거리가 결국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대. 무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높이가 1.5m 들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일의 양이 이게 58.8줄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58.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게를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게라고 하는 거는 9.8에다가 질량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자 2분의 3이죠. 여기 1.5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요 값이 58.8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량만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kg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한 일을 정한 그 양의 값은, 일의 크기는 힘에다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중3 교육 과정에서 힘이라고 하는 게 수직 방향으로 주는 것 하나하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린 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올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올린 일은 결국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자, 간단해요. 들어올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떤 높이까지 기준점으로부터 생기죠. 높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반대로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도달하기에 어떤 속도가 생기겠죠. 그때는 중력이 한 일이라고 그래요. 중력이 한 일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얘기해.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자, 들어올린 일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쓰고 해석은 에너지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일은 곧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충분히 이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거냐? 바로 아래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얘는 잠깐 멈추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대한 문제인데,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은 20N의 가방이래. 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무게가 나왔습니다. 20N의 가방을 들고, 그랬어요. 들고. 자, 이 가방이 현재 어떤 무게가 있는데, 요만큼의 힘을 준 거죠. 위로. 그럼 봐봐. 가방의 무게가 20N이니까 20N의 힘을 주어야 가방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2m 갔다. 자, 걸어간 거는 요 방향으로 2m 갔다는 건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하고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다. 그러나 고교 과정에 가서면은 뒤에 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수직 여부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뒤에서 수학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할 텐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90도입니다. 여기 코사인 90도를 써줘야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코사인 90도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 값이 0입니다. 자, 일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코사인 90도가 0이면 이 값이 0이 이 자리가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했다는 얘기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다는 거야. 왜? 힘을 위쪽으로 줬으면 위쪽으로의 이동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 힘을 준 방향이 아닌 90도 방향으로 이동거리죠. 즉 결론적으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0인 거죠. 사실은. 그거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 중 한 일의 양이 같은 경우라는 얘기는 일의 양이 지금 0인 경우 0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무게는 힘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무게라고 쓰고 힘으로 해석하라. 자, 100N의 힘을 줬습니다. 상자를 들었습니다. 서 있었다. 이동거리가 0인 거예요. 서 있기만 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0으로 들어가면 한 일은 0이 되겠죠. 결국은 0으로 같은 답은 벌써 1번에 튀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게가 있는데 들어올렸다.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 생겼으니까 한 일은 0이 아닙니다. 이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 20톤의 수레를 수평면을 따라 밀고 갔다. 이 이야기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요 아랫방향으로는 20N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얘를 이렇게 밀고 갔다는 거야. 밀고 4m 밀고 갔다. 4m인데 밀었다는 얘기는 이 방향에 힘이 작용했다는 건데 이 문항에서는 힘은 지금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나 이 방향에 힘을 주고 요 방향에 4m가 있다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다는 거니까 얘도 1의 양이 0은 아닌 거죠. 자, 무게 10N이야. 무게는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수평면을 따라 4m 이동시켰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요 10N이라는 거를 이렇게 4m 이동시켰다. 아까는 20N이었고 지금 10N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량 2kg 가방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려놓았다. 자, 2kg인 것은 사실은 무게를 계산하면 9.8을 곱해서 2를 곱하니까 19.6N으로 1.5m 들어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뉴턴미터가 줄이 1입니다. 결국은 1을 한 겁니다. 이 한 일이 0이 아닌 거죠. 그냥 0인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깨우칠 때가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번 문제로 동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13번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들어올린 추입니다. 들어올린 추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는데요.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모두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냐?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을 한 거잖아요. 일을 하면은 자, 추가 말뚝에게 일을 한 거야. 말뚝에게 일을 했어. 일. 뭐를 했어? 일. 그럼 일이라고 쓰고 에너지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럼 추는 말뚝에게 일을 해줬다. 추는 말뚝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추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A가 주었어. A가 B에게 주었으면 A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받은 B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다. 요거 맞는 설명이죠.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뚝의 한 일은 추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추가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말뚝의 일을 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말뚝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말뚝이 해준 일만큼 추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감소한 걸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골라주는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에 관한 개념을 묻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항 했고요. 우리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다시 가볼게요.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쇼트트랙 선수가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자, 우리 쇼트트랙 선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선수와 뒤에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38번 선수, 여기 바람부 39번 선수, A와 B라고 합시다. A가 B에게 일을 해주면 A의 에너지는 감소하죠.
A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얘들이 움직이는 선수들이에요. 장거리 계주 선수란 말이죠. 얘들이 속도가 있었을 거야. 속력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밀어주면서 에너지를 B한테 주니까 A는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럼 속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가 이건데 A의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이 줄어들어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속력이 증가해야 맞겠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속력 변화를 1과 관련해서 서술해라 했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는 B에게 1을 해주었으므로 속력이 감소하고 B는 A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으므로 1을 받았으므로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다 안 쓸게요. 자, 일의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에너지와 일의 관계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고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니까 상호작용이야.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돈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했고요. 15번 문제는 개념에 관한 문제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왔어요. 이 문제는 뭐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H인 높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위치 에너지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 위치 에너지. 자, 어떤 지면,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이러한 지면에 있었던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결국 이 위치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죠.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들어 올린 일입니다. 들어 올린 일. 그러면 이 들어올린 일 여기다 놓고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딱 떨어뜨리면 얘가 쭉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기니까 걔가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 떨어지는 낙하, 자유낙하하면서 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이라고 그래요. 중력이 얘를 잡아당겨서 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럼 운동의 에너지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볼게요. 기억. 물체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거냐? 자, 중력에 대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야. 자, 중력에 대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인데 이 무게가 9.8 곱하기 질량인 거지. 그럼 높이라고 했으니까 질량과 높이만 곱하면 되느냐? 아니 올시다야. 9.8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죠. 그렇죠? 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만 일하는 거야. 그렇죠. 자연은 섭리가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만 일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만큼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하는 거야. 디귿.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 내가 여기 썼죠? 중력이 한 일이야.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할 때 물체가 가지게 된 운동 에너지. 자, 중력해 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우리는 니은, 디귿, 니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5번이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절반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님이 문제풀이를 하지 않은 학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래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6번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16번 문제는 지금 어떤 거냐?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추가 갖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추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어느 높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는데 너 자유낙하하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야. 아까 공사장에서 추가 말뚝을 박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말뚝이 박히는 이 거리가 있을 거야. 밀려난 거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밀려났다.
그러면 요만큼 밀려난 거잖아. 이만큼 일을 한 거잖아. 그럼 이만큼 밀려났다는 얘기는 추가 그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에너지만큼 일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원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그럼 이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9.8에다가 질량이 2kg짜리를 추를 높이를 20cm야. 자, 원래 높이는 미터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정리합시다. 20이니까 그냥 어차피 0.2m라고 할게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힘과 이동거리가 있어요. 거리로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밀려난 거리야. 밀려난 거리. 그러니까 몇 cm 밀려났느냐? 2cm 밀려났다. 0.02m 이렇게 식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1kg짜리 추를 이용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4cm 밀려났으면 좋겠다. 높이는 얼마냐고 물어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4cm면은 0.04로 늘어난 겁니까? 2배 더 밀려나야 돼. 2배. 그럼 간단합니다. 이쪽에 에너지가 2배면 되는 거야. 2배. 이거의 2배. 그럼 가볼게요. 9.8이었는데 질량은 1kg을 오히려 줄었어. 근데 여기 2배가 되려면 높이를 얼마로 해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9.8 다 지워주고 여기서 여기에 0.4입니다. 0.4. 0.4인데 2배가 되려면 0.8이 되면 되죠. 0.4에 곱하기 2배를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0.8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0.8이 되면 얘가 2배가 밀려나는 거잖아. 이게 지금 0.4인데 0.4가 0.02 밀려났으면 0.8이면 0.04 2배 커지면 2배 밀려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0.8이니까 0.8이라고 하는 게 80cm를 얘기하는 왜? 얘는 미터니까. 그냥 센치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선생님이 MKS 단위라고 그래.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단위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확히 그런 단위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례식으로 할 때는 굳이 0점 안 해도 되죠. 20cm 해도 되죠. 응? 선생님 얘기한다면 9.8 곱하기 2kg 20cm 했는데 얘가 화살표 쓰기 싫으면 2cm 밀려났다. 그럼 얘가 4cm 밀려나는 일을 하고 싶으면 9.8의 1이 도대체 얼마 있어야 되느냐. 2배 돼야 되니까 2배 에너지. 이게 2배가, 이거는 2분의 1로 줄었으니 오히려 얘가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잖아. 80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비례식으로 하는 거지 수학적 식으로 다 계산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16번 거뜬히 여러분들이 해결했을 것 같고요. 자, 1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뭐였냐면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9.8에다가 질량에다가 그렇지 높이를 곱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9.8은 어떤 위치든지 9.8을 곱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다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kg짜리를 1m 높이에 있는 게 A니까 A는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에 해당되는 거고 9.8은 나중에 곱하고 얘는 3을 1에다 곱하니까 B는 3이고 C는 2를 곱하면 돼. 여기 높이가 2가 되니까 C는 2가 되는 거고 2kg짜리가 여기 2m니까 얘는 4가 되는 거고 2는 4 얘는 1kg짜리가 3m의 높이니까 얘는 3이 되는 거 곱하면 2kg을 3m 높이에 곱하면 얘는 6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9.8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 다.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가 나와. 위치 에너지를 얼마야? 얼마 줄이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냥 비례식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다 생략하고 해봅시다. A와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A와 B는 얘가 1이고 3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지 않죠. B와 B는 3이고 2도 3이니까 얘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벌써 답은 1번에 나왔어요. D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D는 4고 2는 3이야. 4가 더 크지요. 크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D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D의 중력에 의한 위치는 4인데 C의 2배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가장 곱하기가 큰 게 6 나왔으니까 F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죠. 1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하는 식. 왜 그렇게 됐느냐?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무게였습니다. 이게 무게였어요. 근데 이게 무게였는데 사실은 이 무게는 결국은 힘입니다. 단위가 똑같아요. 힘 곱하기 거리 개념이니까 똑같단 말이죠. 이게 1이에요. 일한 만큼, 일해준 만큼, 들어올린 일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 내용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밀려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자동차에 속력 나오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됐느냐?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었어요.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자동차를 속력 제곱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밀려난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브레이크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 밀려나갑니다. 쫙 스키드 마켓 찍히면서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뭐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밀려난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제동거리. 근데 제동거리가 여기 나왔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120으로 가면 제동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 50이면 12.5가 되고 100이면 5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시속 100km로 달리면. 시속 100km로 달리면. 그러면 100일 때 50m 밀리면 120이면 얼만큼 밀리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0일 때 50이면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식을 아래에 쓸게요. 100의 제곱을 하면 얘가 50ml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20이면 120의 제곱을 하면 얼마 밀리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120을 제곱하면 이게 14,400인 거야. 이거는 만인 거야. 100을 제곱하면 만이고 120을 제곱하면 14,400이야. 그러면 이게 1.44배가 됩니다. 몇 배가 된다고? 1.44배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더 생겨.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속력의 제곱에서 에너지가 커진다. 에너지가 커지면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제동거리가 밀려난다. 더 밀려난다. 그러면 아까 50 밀려났는데 50에 1.44를 곱하면 얼마 되겠느냐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면 72m라는 게 금방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에서 72가 되는 거는 50 곱하기 1.44니까 72가 된 거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는 50이 100이 됐어. 그럼 2배 늘어난 거지. 속력이 2배 되면 에너지는 4배 될까? 2의 제곱이니까. 그럼 4배가 되면 밀려난 거리는 에너지가 4배만큼 밀려났는가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4배 밀려났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볼게요. 40이었던 게 80이 되면 속력은 2배가 됐는데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4배 하면 32가 된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4배가 되면 밀려난 것도 일을 4배만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에너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힘이 얼마고 그거 계산해서 또 제동거리를 계산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속력이 제곱이 되면 속력이 2배가 되면 제곱배로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일에 반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반영을 해서 제동거리가 에너지만큼 늘어난다. 자, 속력이 2배면 에너지는 4배, 속력이 3배면 에너지는 9배. 그러니까 9배가 되니까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러나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단원이 되겠어요. 이해력으로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은 여기 자유낙하에 관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높이가 10m 높이에서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죠. 그럼 처음에 얘가
2m 높이까지 했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체가 2m 높이까지 낙하했다. 2m 높이까지. 중력이 한 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자, 그럼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거리가 생겼죠. 힘을 준 방향으로 거리가 생겼으니까 일을 한 건데, 중력이 한 일은 결국은 운동에너지 증가량입니다. 운동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중력이야. 이게 바로 무게입니다. 거기다가 2m 지점까지면 8m 떨어진 거니까 8m 이동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9.8에다가 질량 1 곱하고 높이 8을 곱하면 우리가 중력이 한 일이다. 이게 무게고 이게 높이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야. 떨어진 높이. 내가 쓰길 않았는데 떨어진 높이. 그럼 무게는 뭐냐? 9.8 곱하기 질량이고 떨어진 높이를 곱한 게 중력이 한 일이고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8, 9, 72, 88, 64, 78.4줄입니다. 자, 78.4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2번처럼 2m 높이 지날 때 물체가 가진 운동에너지 그럼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 옳시다야. 왜냐하면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운동에너지가 78.4줄이 된 거지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력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그렇죠? 중력이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자유낙하하면서 속력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운동에너지로 변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뒷단원에서 2학기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이게 운동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동에너지 관한 내용. 자, 그럼 한 칸만 내려보고요. 자,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건데 사실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이미 과정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자, 2분의 1에다가 질량에 비례했고 그리고 속력 제곱이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쇠구슬의 높이를 일정하게 이걸 통제 변인이라고 그래. 고등학교 가면 특별히 또 배워. 높이는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질량을 변화시켜. 이게 조작 변인인 거지. 질량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높이는 일정한데 여기 딱 고정, 여기 높이. 자, 쇠구슬을 요 놈으로, 그 다음 요 놈으로, 그 다음 요 놈으로 질량을 잡고 큰 놈으로 해서 굴려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 놓고 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질량이 더 큰 놈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질량이 비례하는 거잖아, 지금 에너지가. 그럼 질량이 비례하면 자, 얘가 일을 하는데 이 나무도막을 추가 딱 밀어가지고 밀려난 거리만큼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추가 일을 한 건데 추의 일의 양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일을 했잖아, 나무도막에. 그럼 이 추가 일을 할 수 있는 양은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이죠. 추의 위치 에너지. 맨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위치 에너지가 자유낙하하면서 여기 와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나중에 어려운 얘기죠. 그럼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밀려난 거리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밀려난 거리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밀려나게 할 수 있으니까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추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만큼 밀려난 거리만큼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주관식 내용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나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쇠구슬의 속력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뭐냐면 이거 반대야. 반대로 하면 돼요. 높이를 변화시키고, 이번에 높이를 변화시키고 쇠구슬의 질량을 통제하는 거야. 가만히 똑같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실험을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떨어뜨리고 똑같은 놈을, 두 번째는 똑같은 추를 여기다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추를 더 높은 데서 굴리는 거죠. 그럼 높이가 달라지면 얘가 갖는 에너지가 달라질 거니까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추를 밀려나게, 나무도마가 얼마만큼 밀려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계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은 고정시켜 놓고 일정하게 하고 높이를 점점 변화시켜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가지게 되는지 그거를 밀려난 거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뒤에 나눠줬던 문제 1회 문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